이제 수험에 들어가니까 수험에 들어가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독하게 마음먹자라고 적어드렸어요. 직일 강의를 들으러 오신, 실강 들으러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시험을 다시 실무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실강 나오신 분들은 연초니까 한번 마음을 먹고 설도 끝났겠다 하고 오셨겠는데, 보통 이 시기에 오신 건 아마 동차를 준비하려고 오신 걸 텐데, 지금 본격적인 개강일은 우리는 1차 시험 이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빨리 오신 거죠. 2달 정도 빨리 오셨지만 그렇다고 난 여유가 있다 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앞에 제 앞에 앉아 계실 텐데, 동차를 준비하게 되시면 지금은 내가 더 이 2달 빨리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나중 가시면 1차를 준비하셔야 되죠. 1차를 준비하시는 시기가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일 텐데, 그때가 사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2기 스터디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1차를 공부를 하러 가셔야 하는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지금 2달 정도 앞서 있는 게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그때 공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달 앞서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지금 내가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 있어야지. 2년차, 그냥 올해 4월에 들어오는 2년차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1차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더라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오신 2달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의만 듣다가 2달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가 뭔가 암기를 이건 해놨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제집은 여기까지 더 풀어놓으면 4월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시작하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사실 그거 안 해도 돼요. 4월에 시작해서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마 동차를 합격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잘해놓으면 동차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랑 좀 독하게 마음 먹고 타이트하게 2달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4월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1차가 아마 끝나고 오신 분들일 테니까 1차를 합격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2차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례 시험을 보고 와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기본 강의 개강은 1차 시험 끝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그 시간 동안 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실무 원리 강의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앞에 2달 앞서신 분들이 해놨던 거를 최소한이라도 유제만이라도 좀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독하게 마음먹자라는 걸 첫 번째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절대시간 확보가 우린 필요합니다. 절대시간 확보라 하면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동차 목표 또는 2년차 목표 이루실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1차 공부도 그렇게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데 2차 공부, 하물며 2차 공부,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2차 공부 범위도 훨씬 더 상당합니다.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지만 줄은 게 아니에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과목 3개이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 공부할 것도 많고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1년에서 2년 동안에 절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지 못하면 그냥 3년차가 되고 4년차가 되고 5년차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느냐? 순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앉아있는 시간부터 집에 가는 시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딴짓 안 하고 점심 먹은 시간 빼고 저녁 먹은 시간 빼고 화장실 간 시간 빼고 그 공부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10시간 정도 확보를 하셔야지 마음먹으신 동차 2년차 합격이 되시겠죠. 처음에 나는 뭐 10시간 못하겠냐 그런 생각 다들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10시간 정도 하세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치겠죠. 그래서 점점 뭐 10시간 아래 9시간, 8시간 점점 줄다가 뭐 하루에 5시간 이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나는 빨리 끝내고 싶다, 나는 동차로 하고 싶다, 아니면 뭐 2년차로 붙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상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오늘 4시간 안 하면 내가 내년에도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대시간 확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공부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내키는 공부, 나 오늘 이거 해야지. 뭐 1차로 설명을 드리면 나 오늘 경제 해야지, 내일은 민법 해야지, 오늘은 회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공부는 이것 조금 하면 같은 10시간을 하더라도 거기 공부에 대한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난 오늘 실무를 끝내야겠다. 어디까지 끝을 내야겠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한번 시작하시면 좀 딥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강의를 하루에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강의 조금 듣고 그 다음에 공부 문제 푸는 시간 이만큼 두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세우신 목표를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도장 깨기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획을 혼자 못 세우겠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냥 제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계획을 세워드릴 테니까 혼자만의 공부 방법이 맞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혼자 계획을 도저히 못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얘랑 또 좀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에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다른 데로 세지 마시고, 나 오늘 강의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강의 안 듣고 그냥 인강으로 듣고 다른 거 해야겠다.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다. 이 과목 말고, 실무 말고 난 이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실강이 있지만 그냥 인강으로 듣고 오늘 난 이론을 할래. 아니면 지금 학원에서 하는 거는 기본 강의를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다른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 다른 게 더 급하다. 뭐 기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 문제풀이 빨리 들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강의를 막 인강으로 다 들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시키지 않는 대로는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그게 더 빠른 진도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게 더 좋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배워야 될 수준의 것을 배우지 못하고 빵꾸가 점점 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한 2달, 3달 있다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남들은 아는 건데, 왜냐면 초반에 배웠으니까. 근데 나는 다른 거 밀어서 듣느라고 요걸 못 들었어요. 빵꾸가 난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럼 다시 처음에 들었던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학원에서 시켜주시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겠죠.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 교재로는 일단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다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실무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구매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곧 개정이 됩니다. 개정은 작업은 해두었고 출판이 아마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에 될 텐데, 얘가 개정판이니까 얘로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펴보셨다면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것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 출판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노트 교재 앞부분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출판이 되지 않으면은 다음 주 부분도 제가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 원리 강의는 이 노트 강의로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실무 원리에서는 이 기본서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기본서가 없어도 되니까 일단 우리는 수업 올 때는 노트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도 노트 피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무 노트라는 교재는 우리 주교재이면서도 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다들 서브 얘기를 할 텐데, 이론도 서브, 그 다음에 법규도 서브가 있고, 실무의 요약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무 노트는 방대한 실무의 내용을 실제 답안에 적어야 되는 목차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서브로 계속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답노트 정리용이라고 또 하나 용도를 써주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이따 볼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내가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 틀린 부분을 다음에 또 틀리지 않으려면 오답노트를 좀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오답노트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적으려면 좀 힘드시니까 실무 노트에다가, 실무 노트는 카테고리별로 목차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하나 정리를 해서 그것을 그 카테고리의 내용에 맞춰서 옆에 붙여두시면
이거 오답 노트 겸 서브 노트가 되겠죠.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가 있는데 우리는 두 권의 기본서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와 이론이라는 책으로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데 얘는 실무에서도 기본서로 쓰고 이론에서도 기본서로 씁니다. 최명근 평가사님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얘가 이론 기본서이자 실무 기본서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실무 과목 한정해서는 얘는 나중에 김상학 평가사님 기본 강의에서 좀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기본 강의가 1, 2가 있어요. 기본 강의 1은 삼방식이랑 비가치 추계를 다룰 거고 기본 강의 2는 그 이후에 목적별, 유형별, 그리고 보상을 다루는 강의가 기본 강의 2인데 기본 강의 1에서는 이 실무와 이론 1권을 쓸 거고 2권은 기본 강의 2에서 좀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요약본에서는 조금 더 요약된 거 실제 답안에 쓸 내용들이 적혀 있다면 여기 기본서에는 그것에 대한 더 원론적인 개념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 예로 듣고 그다음 밑줄 친 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목차 어떻게 썼었지? 이쟁점 목차 어떻게 쓰지? 그거를 확인을 노트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둘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서고요. 그다음에 문제집이 있습니다. 문제집은 3권이 있는데요. 연습 문제, 플러스 인문 연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중급 연습 문제. 일단은 문제집, 지금 푸실 거는 2권이 있어요. 2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 원리에서는 중급은 안 쓸 거고요. 인문 문제집만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은 나중에 기출 분석 강의 가서 쓸 거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9월, 10월 이 정도 가서 쓰게 될 교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2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 2개도 개정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중급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인문 문제집만 먼저 구매를 하셔서 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집은 되게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나중에 개정될 거라고 안 사실 필요 없고요. 그 개정에서 반영될 부분은 나중에 또 추록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얘 사셔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 왜 2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하면 인문 문제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문제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풀 문제집이라서 쟁점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의 문제 안에 5개 내지는 10개까지의 쟁점이 한 문제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인문 문제집에서는 그 쟁점의 개수를 확 줄여서 중급의 문제에 있는 것보다 쟁점을 많이 덜어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자료들도 덜어내서 좀 기초적인 문제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우선은 인문 문제집을 풀게 될 텐데 인문 문제집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방식, 비가치, 목적별, 유형별, 공적평가 이렇게 파트가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삼방식을 우리 공부할 거죠. 실무 원리에서는. 그래서 삼방식에서 실무 원리를 공부할 건데 삼방식 문제를 내가 지금 풀 거다. 삼방식을 풀 거면은 일단 인문에 가서 삼방식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풀어요. 그것을 한 번만 푸는 게 아닙니다. 숙달이 될 때까지 라고 하면 내가 답안지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각 배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그 배점이 20점이다 하시면 20분 만에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인문 문제집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배점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답안지 보지 않고 푼 답안이 예시 답안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그런 수준이 된다면 그때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3방식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인문 문제를 풀고 왔다면 중급 문제 좀 겹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던 문제인데 자료가 더 많아지고 쟁점이 더 많아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문에서 어느 정도 속달이 되었다면 처음에 중급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자료가 늘어났고 쟁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 다시 오래 걸리고 다시 헷갈리고 그러는 과정이 반복이 될 텐데 중급을 풀 때도 인문이랑 똑같이 답안지 안 보고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시 답안과 어느 정도 답안이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40점이면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그러한 수준이 될 때까지 또 중급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 그러한 과정을 3방식 비가치, 목적별, 유형별, 공적평가에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 한 권을 다 푸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게 아마 올해가 다 갈 겁니다. 그 과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집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우리 실무 원리에서는 인문 문제집도 굉장히 초반부만 좀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인문 문제집 펼쳐보시면 유제 문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방식이 나와요. 유제 문제랑 그 다음 유제 문제를 다 풀면 그 다음에 3방식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 실무 원리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유제 문제를 다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주차 과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유제를 다 풀었는데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한 방씩 연습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순서는 일단은 제가 실무 원리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쪼렙 탈출반이라는 강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쪼렙 탈출반 강의가 아마 이제 집에 가서 하우패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쪼렙 탈출반 강의가 본인 아이디로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에 들어가면 1강에서 3강까지는 유제 문제를 풀어드릴 강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실무 원리 강의를 들으면 오늘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 비교 방식 진도가 나가게 되면 여기에 유제 문제 진도에 해당하는 오늘 실무 원리 진도에 해당하는 유제 문제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쪼렙 탈출반 강의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를 여러 번 최소 3회독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최소 3회독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제 문제가 최소한 유제 문제는 실무 원리 끝나면 내가 마스터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두었고 그 다음에 제가 6회차 강의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3방식,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3회차 동안 한 바퀴 돌려드리고 나머지 4, 5, 6회차 동안 또 한 바퀴를 돌려드릴 거예요. 그 2회독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 회독에 난 이미 유제 문제 다 풀었다. 그러면 3방식 연습 문제로 들어가시면 4월에 갔을 때 4월에 처음 실무를 시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조금 앞서 나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 매주차 제가 진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교재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급 문제랑 기출 문제집은 이제 4월, 5월 가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그 외에 준비물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계산기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 얘기 들어보셨나요? 카시오 9860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TI-84 모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쌀집 계산기, 흔히 말하는 그 부동산에서 쓰는 계산기 그런 걸 못 쓰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써야 합니다. 우리 산식이 좀 길기 때문에 쌀집 계산기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쓰셔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키감, 그 다음에 키감이랑 눌리는 버튼감, 그 다음에 기능이 조금 더 많다고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쓸 필요는 좀 없긴 한데 아마 얘가 컬러일 거예요. 그런 예쁜 게 중요하다. 키감 중요하다. 가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TI가. 그러면 TI로 가시면 되고요. 대중성. TI 쓰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카시오 쓰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중성. 그 다음에 뭐 키감 나는 상관없다. 잘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싼 가격이다. 그러면 카시오로 가시면 된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계산기부터 당장 구매를 하시고요. 이거는 좀 사용법이 쌀집 계산기보다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사용법을 좀 익혀야 해요. 그것까지 우린 수험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 채널 가시면 계산기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무 문제 푸시면서 계속 계산기랑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중 계산기 진짜 빠르게 치실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기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겠죠. 나중에 가면 실무 문제 푸는데 되게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기 치는 시간까지 다 줄여야지 우리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처음부터 계산기 쓰는 연습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인데 제가 지금 볼펜을 가지고 왔어요. 제트스틸 볼펜인데 우리 답안지에는 볼펜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답안을 써서 채점자한테 내면 본 시험 가서 채점자한테 내면 그걸 채점을 하시겠죠. 그 채점할 때 원본을 가지고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한번 해서 그것을 가지고 채점을 하시는데 볼펜은 복사를 하면 조금 흐려집니다. 흐려져서 가독성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잉크펜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잉크펜은 흐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볼펜 사용은 좀 지양해 주시고 잉크펜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잉크펜은 사라사 거랑 에너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얘는 정답이 없어요. 잉크펜을 뭘 써라 정답은 없고 본인이 처음에 얘를 다 처음부터 막 다발로 사지 마시고 문방구 가시면 그 잉크 리필 한 개씩 파니까 한 개씩 다 사보셔가지고 그거 한 통 다 쓸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내가 제일 잘 맞는 잉크펜이 뭐구나 그런 감이 좀 오겠죠. 그래서 여러 개 사보면서 돌려 쓰면서 나는 이게 맞다 그런 것을 정하셔서 그때부터는 그 펜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라사랑 에너겔이라는 게 있고 얘도 굵기가 또 있어요. 0.7 굵기랑 0.5 굵기가 있고 그 밖에 1.0 굵기랑 0.3 굵기가 있긴 한데 0.3 굵기는 너무 얇고요. 1.0 같은 거는 너무 잉크가 많이
많이 나와서 번지기가 좀 쉬워서 대부분 0.7 아니면 0.5를 쓰시는데 0.7짜리 굵기를 쓰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요. 0.5를 쓰시면 조금 더 사각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굵기랑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리필션 여러 개 사보시면서 다 비교를 해보시고 난 이걸로 쓰는 게 가장 글씨도 예쁘고 손목 좀 덜 아프다 라는 것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좀 써두었는데 만년필은 글씨체가 진짜 악필이신 분들이 만년필을 쓰시면 조금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써두기는 했는데 일단 유지비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년필 같은 건 촉을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장에 들고 갔는데 만년필 한번 떨어뜨리면 걔는 촉이 확 망가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악필이다. 그냥 글씨체 보정하는 걸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만년필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신 분들만 만년필 쓰시고요. 웬만하면 잉크펜 쓰시는 게 사용하시는 데 편할 겁니다. 그렇게 펜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버치를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스타버치는 문방구 가시면 꽤 네모나게 돼가지고 여기 액정 있고 스타버치 기능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구매를 하시는데 얘를 언제 써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순공부 시간 체크할 때 얘를 내가 잠깐 화장실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스타버치 멈춰두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켜두면 내가 순공부 시간 얼마나 했는지 초 단위로 나오겠죠. 그거 체크할 때 일단 쓰실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실무 공부하면서 문제 풀 때 스타버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100점짜리 문제를 받았다면 100점짜리 문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시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각 문제별로 몇 분이 걸리는지 그 또 문제 안에서 문제 분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하는데 그리고 계산기를 치는데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눠 단위로 체크를 해서 내가 어디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스타버치 그래서 반드시 구매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답안지랑 법전이 있는데 법전은 사실 나중 가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답안지 같은 거는 지금 바로 입문 문제집 풀 때부터 답안지에다가 문제 푸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하는데 우리 학원에 데스크 가시면 답안지 달라고 하시면 바로 주실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난 종이에 21줄짜리 한 장에 종이가 100장짜리로 한 권이 있는데 얘를 구매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답안을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A4 용지에다가 그냥 백지에다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문제 푸는 습관을 기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문 풀 때부터 이 답안지에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직접 혼수 작성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답안지 바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수험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이었고요. 또 아마 여기가 다일 텐데 그때그때 필요한 게 생기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